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도덕과 과목을 맡은 임채정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도덕 과목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고 계세요? 사실 도덕 과목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가 있죠. 오해가 굉장히 많은 과목입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쉽다. 또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어렵다. 또 어떤 분들은 공부를 안 해도 시험을 잘 맞을 수 있다. 또 어떤 분들은 공부를 해도 생각보다 그렇게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그쵸?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 다 차치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도덕과 과목에 대해서 합격을 넘어서 제가 고득점까지 갈 수 있는 아주 풍성하고 재미있는 강의를 해드리는 약속을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까지의 중학교의 전 과정을요. 일반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제가 나누어서 일반 과정을 말씀드릴 때는 기초부터 탄탄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심화 과정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심화라는 말이 들어갔다시피 응용 능력, 그 다음에 또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미를 조금 더해서 재미있는 강의를 통해서 어느 순간 문제를 풀었는데 어머, 내가 이렇게 시험을 잘 볼 수가 있나? 어머, 이 문제를 100점을 맞았네. 이런 느낌이 드시면서 놀라운 경지까지 가시게 될 때까지 제가 강의를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합격은 물론 고득점의 기쁨까지도 맛보실 수 있는 재미있는 강의, 실속 있는 강의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길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저희가 앞으로 어떤 것을 배우게 될지 저와 함께 살피러 가시죠. 이제 그러면 네 단원으로 나눠진 여러 가지 파트를 좀 확인을 하셔야겠죠. 첫 번째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와 타인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 국가, 지구, 공동체와의 관계를 좀 보시고요. 네 번째에서는 자연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를 살펴보십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반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쨌든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는 한 번에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전 같은 경우는 일반 수준, 심화 수준을 좀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좀 배웠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단계라든가 밑에 기초 지식을 쌓는데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좀 탄탄하지 못했다는 지적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들을 조금 바꿔보고자 일반 수준하고 심화 수준 나눴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1, 2, 3, 4 파트에서는 바로 일반 수준을 다루게 되고 5, 6, 7, 8 파트에서는 심화 수준을 다루게 돼서 아무래도 똑같은 과목을 공부를 하더라도 탄탄하게 학습을 이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는 첫 번째 챕터와 5번째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선은 내용은 비슷합니다. 도덕적 주체로서 나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임도 져야 되고 도덕적으로 생활하는 태도를 기르는 내용에 대한 도덕적인 공부가 바로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첫 번째 챕터에서는 일반 수준을 다뤄서 기초를 탄탄하게 한 다음에 5번째에서는 조금 응용 수준과 재미있는 내용들도 좀 섞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를 보시죠. 우리 타인과의 관계 파트입니다. 바로 챕터 2와 그 다음에 6번째 파트에서 나누고 있는데요. 자신하고 가정, 그 다음에 학교, 이웃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 대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존중이라든가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적인 부분을 다루는 파트라서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좀 일반 수준을 다루게 되고요. 그다음에 6번째 파트에서는 심화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에서는 우리와 다른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를 보시죠. 세 번째는 사회, 국가, 지구,
그 다음에 공동체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챕터 3와 7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서는 일반 수준을 다루고 있고요. 7번째에서는 그 다음에 심화 수준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지구 공동체의 사회 국가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도덕적인 능력과 태도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어떻게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바로 다루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대부분은 나라 사랑이라든가 공헌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챕터 3에서는 일반 수준으로 다루게 되고 챕터 7에서는 이제 심화 수준으로 다루게 되는 파트가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자연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챕터 4와 그 다음에 8에서 나누게 되는데요. 네 번째 챕터에서는 일반 수준으로 역시 다루게 되고요. 8번째 챕터에서는 좀 심화 수준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과 자연 초월적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게 되고 이산적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 수 있고요. 요즘에는 더 많이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생명보호라든가 뭐 인간 중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덕적으로 성찰하는 파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챕터 1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이고요. 일반 과정입니다. 그래서 총 4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도덕의 의미, 그 다음에 삶의 목적과 도덕,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덕적 성찰, 도덕적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했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 도덕 안에서 위치를 이렇게 선점하고 있는지, 인간이 도덕적 성품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챕터 1에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챕터 2에서는 우리,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 바로 일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생활과 도덕,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 관계와 도덕,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이버 윤리와 예절,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웃에 대한 배려와 상호 협동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요즘에 굉장히 중시가 되고 있는 사이버 윤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가족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파트라서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파트임에 사실 여러분께서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파트 같은 경우는 사회, 국가, 지구, 공동체, 네, 그 부분의 관계에 대한 일반 과정 파트입니다. 그래서 총 4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인간 존엄성과 인권, 그 다음에 문화적 다양성과 도덕, 그 다음에 분단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 네 번째로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을 다룸으로써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실태와 앞으로 만약에 통일을 하게 된다면 통일하게 됐을 때 바람직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지금 일반 과정에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자연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이고 일반 과정에 속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총 4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환경 친화적인 삶, 그 다음에 삶의 소중함과 도덕, 그 다음에 과학기술과 도덕, 그 다음에 문화와 도덕, 그래서 종교부터 시작해서 삶의 유한성까지 다루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일반 파트로 4개의 단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심화 과정입니다. 똑같이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이지만 아까 일반 과정을 배웠다라고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교과서를 훑어봤다라고 하시면 그 다음에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들어갔다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미 충분히 일반 과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더라도 별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의 특성, 그 다음에 자율과 도덕, 그 다음에 도덕적 자아상, 공부와 진로, 도덕적 탐구를 통해서 일반 과정에서 보셨던 부분에 조금 더 더하셔서 공부를 하신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서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적절한 예와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들을 많이 말씀드릴 거니까요. 재미있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6번째 같은 경우는 역시 우리 타인과의 관계의 심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2번, 3번까지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타인 존중의 태도와 그 다음에 평화적인 해결하고 폭력을 예방하고 요즘에 대두가 되고 있는 청소년 문화 윤리에 대해서도 재미있게 다뤄볼 생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챕터 7에서는 사회,
국가, 지구, 공동체와의 관계의 바로 심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1번 사회 정의와 도덕부터 2번 개인의 도덕적 삶과 국가의 관계, 그다음에 세 번째 애국심과 준법, 그다음에 세계화 시대의 우리의 과제까지 알아보시면서 사회와 국가와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저번에 우리 일반 과정에서 배우셨던 부분들 있죠? 그 부분에 조금 첨가해서 여러 가지 사례와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함께 구성되어져 있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죠. 챕터 8입니다. 자연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의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번과 2번 마음의 평화와 도덕적 삶을 좀 다루게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상적인 인간과 사회를 다루면서 동서양의 윤리적인 전통인 부분들, 그다음에 덕목적인 부분들 조금 더 심화해서 다루면서 여러 가지 옛날 이야기거리들도 많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앞으로 도덕에 대해서 도덕과 과목을 공부하게 되면서 배우게 될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추가된 내용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는 일반 파트와 심화 파트를 이렇게 나눠서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할 부분이 많다라기보다는 공부를 똑같이 하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뭉뚱그려서 막 하시게 되면 나중에 기억이 안 납니다. 최소한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는 기억이 나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일반 과정과 심화 과정을 정리를 해드리니까요.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탄탄하고 재밌는 강의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고자 해서 제가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앞으로 어떤 과목을 어떻게 재미있게 배우면 되겠다 기대감도 아마 많이 생기셨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 다음 1강에서부터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오리엔테이션 시간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앞으로 재미있는 강의 정말 재미있게 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